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비엘사 감독의 리즈는 요즘 시대엔 보기 드물게 1대1 데인마크 수비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리즈의 특징은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대신 전방에는 공격수 혼자 센터백 둘을 상대하는 방식을 쓴다는 건데요. 아스날은 리즈를 상대할 때면 이런 리즈의 전방 수적 열세와 데인마크 시스템을 이용한 센터백의 전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리즈는 기본적으로는 원톱이 혼자 센터백을 상대하는 구조였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윙어가 올라가서 센터백을 견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약점은 아스날의 풀백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이에 리즈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처법은 풀백을 올려서 자유롭게 된 아스날 풀백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트에서 다룰 것은 이런 상대 풀백의 움직임에 대한 아스날의 빌드업 패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라카제트의 움직임인데요. 라카제트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의 특징은 라카제트가 의도적으로 왼쪽에 쳐져서 상대 오른쪽 센터백을 전담 유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쪽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입니다. 상대 왼쪽 풀백이 전진해서 자유롭게 된 토미야스를 견제한다면 연쇄적으로 사카가 자유롭게 되는데요. 사카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사카가 전방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에 리즈는 가까운 왼쪽 센터백이 측면으로 이동해서 사카를 견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스날이 롱킥으로 전개합니다. 라카제트가 오른쪽 센터백을 끌어냈으니 두 센터백 사이 벌어진 공간을 노린 것입니다. 상대 왼쪽 윙이 올라와서 화이트를 견제하는 상황이네요. 램스데일이 전방으로 롱킥을 때립니다. 상대 왼쪽 풀백이 토미야스를 압박하러 올라간 상태였군요. 이에 상대 왼쪽 센터백이 측면으로 움직여서 사카를 견제하고 오른쪽 센터백은 라카제트에게 유인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두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마르티넬리가 침투를 시도한 장면이네요. 이 장면도 상대 왼쪽 풀백이 토미야스를 막으러 올라간 상황이었네요. 사카를 향한 롱킥입니다. 사카의 움직임을 보면 공이 뒤로 흐를 것에 대비하는 동작을 취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상대 센터백이 롱볼을 끊어내긴 했지만 공을 뒤로 흘리는 데만 성공한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레스터전 논란의 장면이 좋은 예시입니다. 오바메양이 공을 뒤로 흘리려는 동작을 취했던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카가 내려가는 왼쪽 풀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의 특징은 사카가 왼쪽 풀백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인데요. 왼쪽 풀백이 토미야스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카의 움직임으로 토미야스가 공을 받게 되면 사카, 웨데고르와 함께 삼각편대가 형성됐고 아스날은 3대2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라카제트가 깊게 내려와서 백패스를 합니다. 상대 오른쪽 센터백이 유인당한 상황이네요. 상대 왼쪽 윙이 올라와서 화이트를 견제하려는 모습입니다. 램스데일이 토미야스 쪽으로 길게 찹니다. 사카가 왼쪽 풀백의 진로를 방해하며 내려왔고 근처의 웨데고르와 함께 3대2 수적 우위를 만든 모습이네요. 토미야스가 전방으로 패스하려는 동작을 하자 웨데고르를 막던 미드필더가 패스기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취하게 됐고 그렇게 자유로워진 웨데고르가 패스를 받고 전방을 보게 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후방을 지키던 왼쪽 센터백이 전진 압박을 하게 됐네요. 동시에 사카가 그 뒤로 침투하고 웨데고르는 정확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뒷공간이 무방비로 노출됐네요. 오른쪽 센터백도 라카제트한테 끌려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중이었습니다. 상대 왼쪽 윙이 올라온 상황에서 램스데일이 오른쪽으로 롱패스를 합니다. 자유로운 세드릭에게 향한 패스였네요. 사카가 왼쪽 풀백의 진로를 방해하며 내려왔고 웨데고르와 함께 삼각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웨데고르를 마크하던 상대 미드필더가 세드릭을 압박했네요. 덕분에 웨데고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세드릭이 웨데고르에게 패스하지만 살짝 길었네요. 상대 수비 라인의 위치를 봤을 때 만약 웨데고르가 공을 잡았다면 효과적인 공격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은 왼쪽 패턴입니다. 왼쪽은 반대로 리즈의 오른쪽 윙이 올라가서 센터백을 압박하고 왼쪽 풀백 티어니가 자유롭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리즈의 오른쪽 풀백이 자유롭게 된 티어니를 막으러 전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선 오른쪽 패턴에서 왼쪽 풀백이 토미야스를 막으러 전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했을까요? 라카제트요. 라카제트가 상대
오른쪽 센터백을 유인했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패턴에서는 상대 왼쪽 풀백이 올라가더라도 가까운 왼쪽 센터백이 사카를 맡아줄 수 있었지만 왼쪽 패턴에서는 상대 오른쪽 풀백이 티아니를 막으러 올라가도 가까운 오른쪽 센터백이 라카제트에게 묶여있으니까 마르티넬리를 막을 선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장면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네요. 오른쪽 풀백이 미리 전진해서 티어니를 막은 게 아니라 티어니에게 공이 전달되고 나서 전진한 것이긴 하지만 마르티넬리가 자유로워지는 원리를 설명하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의 위치를 볼까요? 마르티넬리를 마크하던 오른쪽 풀백이 전진했고 이를 커버해야 하는 오른쪽 센터백은 라카제트에게 유인당했기 때문에 마르티넬리가 자유롭게 됐고 넓은 공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왼쪽 전개는 티어니가 공을 받고 전진하는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상대 오른쪽 윙이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램스데일이 티어니에게 롱패스합니다. 하지만 공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됐네요. 상대 오른쪽 윙이 돌아와서 티어니를 압박하게 됐습니다. 만약 시간 지체 없이 공격을 이어갔다면 티어니는 저 넓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라카제트가 리즈의 오른쪽 센터백을 유인하는 움직임은 아스나르의 빌드업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라카제트의 움직임이 공격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나르의 역습 상황입니다. 웨데고르가 공을 잡는데 상대 왼쪽 센터백이 방해하러 튀어나왔습니다. 빈자리는 사카를 막던 왼쪽 풀백이 커버하러 내려가는데요. 문제는 오른쪽 센터백이 비운 공간입니다. 라카제트에게 유인당해서 중앙이 뻥 뚫려버렸네요. 이 공간은 마르티넬리가 침투하고 웨데고르의 패스가 나옵니다. 순식간에 전방에서 2대2 수적 동등을 취하게 됐네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른쪽 센터백이 라카제트에게 유인당했고 그렇게 빈 공간으로 마르티넬리가 침투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센터백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된다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극초반에 나온 라카제트의 1대1 찬스가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장면이었습니다. 라카제트가 내려간 상황인데 오른쪽 센터백이 라카제트를 따라가지 않았고 수비 라인을 지키고 있네요. 웨데고르를 마크해야 하는 상대 미드필더가 라카제트를 견제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자유로워진 웨데고르가 공을 받습니다. 이어진 공격으로 라카제트가 1대1 찬스를 잡게 됐네요. 오른쪽 센터백이 라카제트를 따라 나왔다가 다시 수비 라인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다른 미드필더가 라카제트를 마크하게 됐는데요. 이 미드필더는 원래 자카를 마크하던 선수였습니다. 자카가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죠. 결국 자카가 앞을 바라보고 공을 잡게 됐습니다. 자카의 전진 패스가 이어졌고 티어니의 슈팅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경기는 4골이라는 다득점을 했지만 기회만 잘 살렸다면 그 이상도 가능했을 정도로 좋은 찬스가 많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끼 역할을 맡아 잘 소화해준 라카제트가 있었죠. 주장이 아웃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라카제트에게 참 고맙네요.